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요즘은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 소식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 위주로 짧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KYC 아직 신청서가 뜨지 않은 분들 또는 KYC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프로세싱이 멈춰 있는 분들은, 통과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파이 브라우저 접속을 하셔서 KYC 탭을 누르시고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KYC 재신청 옵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esubmit 또는 재신청이라는 기능이 버튼이 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100% 한글로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KYC를 신청을 하셨다가 어떤 이유로 통과가 되지 못하신 분들, 이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재신청을 유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 파이오니어의 하나의 예제인데요. KYC 중 잘못된 아이디를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검증을 해보았고 다른 타 검증자분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틀리고 있으시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corrected ID type이라고 적혀 있다면 내가 아이디를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권은 패스포트이고요. 민증은 내셔널 아이디 카드를 고르시면 되고 운전면허증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골라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missing data detected라고 해서 여러분의 입력을 해주신 정보가 아이디 카드와 매칭을 시켜봤을 때 어떠한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에 middle name이라는 그 칸 빼고는 다 입력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이디 사진 촬영을 할 때도 AI가 글자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판독될 수 있도록 조도라든지 또 화질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만약에 영어로 review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review takes unexpectedly long이라고 적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검증 자체가 예상외로 오래 걸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기다리시거나 좀 더 빠른 프로세싱을 위해서 다시 제출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KYC 결과를 오래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KYC를 신청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아이디 같은 경우 촬영을 하실 때도 가로 비율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닌 예전에는 세로 비율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가로 비율을 꼭 지켜주시고 제출을 해주신다라든지, 또는 촬영 장소를 좀 더 밝은 곳에서 진행을 하시되 또 반사광이 또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도를 좀 유의하셔서 촬영을 해주신다라든지, 만약 그 부분이 좀 힘드시다면 다른 가족분들에게 좀 사진 찍고 제출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 KYC에서는 Republic of Korea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끔 코리아가 아닌 코소보라든지 다른 국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성함을 기입을 해 주실 때도 first name과 last name을 좀 제대로 구분을 해 주셔서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first name은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last name이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middle name은 빈칸으로 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에 한번 파이 브라우저 방문 후 KYC 탭을 눌러봐 주시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은 한번 꼭 재신청 잊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재신청 기회도 점차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서버 과부하가 자주 생기고 있어서 무한 로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아직 KYC를 받아야 하는 그 데드라인 시간이 한참 남았고 코어팀이 그 전까지는 시스템 개선도 충분히 해놓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관해서도 업데이트를 잠시 해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지갑으로 파이코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와이프와 초반에 같은 시간에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는 하루 지나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제 와이프는 현재 5일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지갑에 코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와이프나 저나 누구 한 명 너무 기뻐한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후로는 일단 파이의 메인넷을 저는 자주 체크를 하고 있고 열심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도와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도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각 트랜잭션마다 약 100개의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이 꽉꽉 차서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저번에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스텔라에서는 기본적인 수수료로 한 개의 트랜잭션당 최대 100개까지의 오퍼레이션을 담아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메인넷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진행이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빈 블록만 생성이 되고 있고 오퍼레이션이 생성이 되지 않는 상황도 연출이 되는데요. 니콜라스의 말을 보면 아직 마이그레이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작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에 체킹을 병행하면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직은 속도를 최대로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고 신뢰가 좀 더 쌓이면 더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7월 3일이죠. 약 46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수수료 풀을 확인을 해보면요. 대략 한 12,000 정도의 수수료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마이그레이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몇 파이코인이 수수료가 사용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대략 0.02 파이코인에서 0.04 파이코인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데 그때 46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당시 수수료 풀은 대략 12,000 파이코인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17,000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 꾸준히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신청하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꼭 지갑에 코인을 받게 되실 거니 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